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9월 1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나름대로 선전하는 하루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마감된 미국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84%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 0.45, S&P 500 지수 0.57%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었어요. 예상치를 하회한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을 했었는데 애플에 대한 실망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폭을 반납하고 낙폭을 키우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거는 국내 주식시장 오늘 아침에 하락폭이 좀 크지 않았다는 점이 다행이었고요. 바로 좀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중요한 거는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속에서 중국의 소매 판매가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그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중국의 소매 판매 발표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그런 소식도 들렸는데요. 이런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소매 판매 자세하게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소매 판매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 예상치 7% 증가를 좀 크게 밑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8월 산업 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좀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은 게 과연 호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만 장이 열리면요. 추석 연휴예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5일 동안 연휴고요. 또 그 이후에 9월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은 좀 계속적으로 좀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수가 4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는데 4거래일 동안 거래나 이런 거는 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좀 상승 모멘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지금 뭔가 올라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그리고 4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보였다는 얘기는 시장은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부분은요. 추석 연휴 전에 주식을 팔고 가야 되느냐,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느냐. 여기에 아마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주식을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만약에 목요일 금요일에 급등을 한다 이러면서 50% 이상 상승을 하면서 3,200선 정도까지 올라간다면은 일부 팔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특히 현 주가 아래서는 굳이 팔고 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장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지금 박스권이에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또 내려가면은 또 올라갈 차례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올라가면서 3,200선대 이상.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때는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올라갔을 때 21선 위에 있을 때 61선 위에 있을 때 뭔가 위에서 양봉을 보이면서 아름다워 보일 때 그때를 좀 조심해야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급적으로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일 순매수를 작게 한 게 아니에요. 1,400억, 2,900억, 2,900억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우리는 좀 촉각을 세워보고 분명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하는 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매매 동향도 좀 촉각을 세우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환율은 오늘 0.3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70원인데요.
환율 뭐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1160원대로 들어서면서 한 차례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준다면 주가도 한 차례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3200선이라든가 이런데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국제유가도 지금 중요해요. 소폭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70달러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와 환율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지 여부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움직임 보면요.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의 날이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11% 상승하면서 26,0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했습니다. 아침에 오늘 긍정적인 또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읽어보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자에게 좀 수익을 준다. 이런 거를 오늘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암모니아, 뭐 탄소 제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롯데정밀화학이 그랬고요. OCI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음을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28,000원대인데요. 과연 여기를 전고점을 뚫고 뭐 신고가를 돌파할지 그 부분을 알 수는 없겠지만 조정을 보인다면은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조정을 보인다면은 만약에 다시 조정을 보여서 24,000원대 이 아래로 들어온다면은 그 아래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지만 계룡건설 600원 정도 상승하면서 41,850원대 기록을 했고요. 계속 지금 4만원대 초반권에서 아랫꼬리가 달립니다.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요. 뭐 월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오늘도 저가는 4550원이었어요. 근데 고가는 종가는 41,850원. 그래서 항상 좀 4만원대 초반권에서 받치고 있으면은 그게 매수가 되면은 좀 수익을 주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룡건설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세를 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4만원대 초반권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현대건설 1.3% 상승을 했습니다. 54,600원인데요. 역시 마찬가지 지난 7월 달에 6만원대까지 올랐던 기업입니다. 6만원대까지 오르고 이후에 주가가 지금 뭐 한 차례 빠졌고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충분히 6만원대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본다면 여전히 뭐 10% 이상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래서 시장의 화두는 계속적으로 건설주입니다. 내년도 대선 지금 뭐 여야 경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선에 대한 화두, 건설 경기, 건설주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개별주 중에서 오리온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음식료 관련주를 또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좀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리온이 오늘 4% 강세를 보이면서 129,5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늘 상승하기 이전에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오늘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수급이 좋은데 시세가 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할 때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오리온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기 때문에 원재료 단가 상승의 압박을 국내 업체들보다 먼저 경험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또 가격으로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가격 상승은 결국 실적 상승으로 나타나면서 뭐 3분기 상당히 좋은 실적 기록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위드 코로나 얘기도 많이 나오죠. 강원랜드 좀 윗꼬리가 아쉽긴 하지만 장중에 그래도 뭔가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하여서는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도 좀 안정성 측면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금호석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또 20만원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20만원 아래서는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월요일날 만약에 샀다면은 또 뭐 벌써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배당이 한 11,000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